이번 시간에는 몰드를 이용해서 봉봉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초콜릿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정해진 모양의 몰드에 몰딩을 했을 때 가장 그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그 윤기적 광택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몰드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제품이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몰드에 몰딩을 하고 나오면 속에 넣어지는 가나슈의 그 질감을 가장 다른 초콜 쉘이나 엔노빙에 사용하는 가나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가나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쉘이나 엔노빙에 비해서 장점에 비해서 단점은 작업 시간이 몰딩하고 가나슈를 채워놓고 다시 또 마감을 해서 준비를 하고 다시 굳히는 이런 작업들에 의한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몰드를 이용했을 때에는 시간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그 대량 생산하는 게 목적일 때에는 엔노빙이나 쉘을 이용한 초콜릿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조금 판매되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은 매장에서는 이렇게 몰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모양이나 광택이 있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몰드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 때에는 다른 초콜릿과 마찬가지로 표면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깨끗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특히나 이 몰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몰드의 안쪽, 몰딩이 되는 안쪽의 부분을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완제품이 고급스러운 제품, 좀 광택이 있는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초콜릿을 녹인 다음에 템퍼링이 완료된 초콜릿을 가지고 몰드 안쪽에 국자라든가 짤주머니를 이용을 해서 몰드 안쪽에 충분하게 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온도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짤주머니나 국자를 이용해서 몰드 안쪽에 템퍼링된 초콜릿을 충분하게 흘러내린 다음에 몰드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흘러내리는 것들이 많지 않게끔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한 다음에 윗면을 초콜릿용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그 스크레이퍼와 몰드를 밀착시킨 상태로 위에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을 좀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몰드를 잡고 바닥에 충분하게 두들겨서 표면에 그 공기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좀 충분하게 두들겨서 그 표면 쪽에 있는 그 공기방울이 충분히 두들김으로 인해서 공기구멍이 위로 올라온다든가 제거될 수 있게끔 일정하게 신속하게 두들겨서 공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기구멍들이 표면에 있었을 때는 제품의 가치가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기를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들긴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요. 초콜릿 그 표면이 되는 그 바닥면 쪽의 몰딩이 일정한 두께가 될 때까지 시간을 방치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초콜릿을 뒤집어서 충분히 살짝 두들겨 주면서 바닥면과 옆면의 그 껍질의 모양이 일정하게 몰딩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제거하고 나면 윗면도 깔끔하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제거하고요. 바닥면에 비닐을 깔고 뒤집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좌우로 세워 놓아서 바닥면과 옆면의 두께가 일정하게 이런 몰드의 모양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주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께가 형성이 되고 나면 약 한 9도씨 되는 냉장고에 보관하여서 가나슈를 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슈가 완료가 되고 나면 위에 부분, 몰딩된 안쪽 부분에 충분히 가득 차 넣는 게 중요하겠고요. 위에 부분에 초콜릿이 부어져서 가나슈가 바깥쪽으로 새어 나오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상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나슈를 지나치게 많이 넣게 되면 템퍼링한 초콜릿을 윗면에 부어서 다시 한번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초콜릿에 가지고 있는 점성의 특성상 자칫 가나슈가 끌려온다든가 가나슈가 마감된 초콜릿 바깥쪽으로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몰딩되는 초콜릿과 가나슈의 비율을 일정하게 준비하는 것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윗면에 초콜릿을 덮은 다음에 가나슈를 채워 넣고요. 안정적으로 보관한 다음에 가나슈가 그 안정이 되면 템퍼링 된 초콜릿을 윗면에 부어서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초콜릿을 흘려내린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윗면에다가 초콜릿을 부어 놓고 윗면에 비닐을 덮어서 그 자체로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비닐을 덮은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도 깔끔하게 윤기가 나는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몰드 작업을 할 때의 특징은 처음에 몰드의 모양을 만들 때의 두께와 마감 위에 마지막에 초콜릿을 덮어주는 초콜릿의 바닥이 되는 몰드 안쪽의 모양은 뒤집었을 때 윗면이 되고요. 마감한 부분은 바닥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초콜릿을 이렇게 먹을 때 그 몰드 위쪽의 모양의 두께와 가나슈가 채워지고 윗면의 두께가 일정해야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식감이라든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구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안에서 녹아지는 그런 것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두께에 주의해서 지나치게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완성된 초콜릿을 커팅 칼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보았을 때 가나슈의 상태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 윗면과 아랫면에 몰딩된 초콜릿 두께가 일정하게 잘라지는 그런 상태가 좋은 초콜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지나치게 두껍게 되면 입에서 느껴지는 그 쉘이라든가 앞에 설명드렸던 쉘 모양의 초콜릿, 아니면 그 프레임을 이용한 엔노빙을 이용한 그런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껍질의 모양이 두께가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쉘 모양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고요. 이 엔루빙으로 가나슈 프레임에 사용된 아래면 윗면의 두께도 거의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몰드를 이용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일정하게 잡기가 조금 다른 초콜릿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몰드 윗면과 아래 마감하는 초콜릿의 두께를 일정하게 작업하는 것이 테크닉일 수 있겠습니다. 몰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초콜릿을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떤 온도의 편차가 있어야지만 초콜릿이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온도는 약 한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합할 수 있겠고요. 습도는 50에서 한 65% 정도 이하의 작업장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몰드 작업을 할 때에도 반드시 온도가 중요한데요.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았을 때에는 몰드에 몰딩이 되는 두께라든가 상태가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몰드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그 표면 자체가 상품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에 좀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작업할 때, 이 몰드 작업을 할 때 몰드는 뭐 제 경험상 보면 한 26도에서 29도 정도 범위의 상태에서 몰드에 몰딩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이 몰드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다라고,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면 몰딩을 할 때 초콜릿을 몰드에 부어 주었을 때 자칫 일정하게 초콜릿이 퍼지지 않고 그 속에 기포가 남아 있어서 표면에 이런 크랙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공기방울이 생겨서 상품적 가치가 얻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몰드의 온도가 지금 말씀드린 온도였을 때 작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몰드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경우에는 템퍼링 된 초콜릿을 가지고 몰딩을 하였을 때 자칫 이 몰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드의 온도를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부어서 마감하고 몰딩된 초콜릿은 온도의 편차를 좀 두어야 되는데요. 약 냉장에서 한 9도씨 정도 되는 냉장고에서 굳혀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몰딩된 몰드에 가나슈를 충전을 하게 될 텐데요. 가나슈는 마찬가지로 한 26도나 29도 정도의 온도에서 가나슈를 충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드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온도에 주의해서 작업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몰딩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쉘의 두께가 일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몰딩 작업을 할 때에는 아랫부분도 몰드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손으로 오랜 시간 만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쉘의 온도의 모양, 쉘의 바깥쪽에 전달되는 온도가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완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각 프레임을 위주로 손을 작업을 하시고요. 좀 신속하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몰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이 어떤 외부의 변화라든가 어떤 굳히는 온도라든가 작업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간혹 몰딩된 상태하고
마감된 온도 상태에 따라서 크랙이 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무 낮은 온도에서 이제 냉각을 시켰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작업 시간이라든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너무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너무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게 되면은 꺼냈을 때 그 연결되는 부분에 크랙이 가서 가나슈의 공기가 아니면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내부의 가나슈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냉각시켜서 꺼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몰드를 이용하는 초콜릿의 초콜릿은 가능하면 반복 사용된 초콜릿을 사용하기보다는 처음에 녹여서 사용하는 초콜릿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도가 높은 초콜릿이라든가 지나치게 템퍼링을 많이 한 초콜릿을 사용했을 때에는 몰드의 두께가 좀 두껍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도라든가 템퍼링의 상태를 체크해서 템퍼링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쉘을 만들 때 일정한 바닥면과 옆면이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세팅을 할 때 좌우가 좀 두께가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점도라든가 몰드의 온도를 관리하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몰딩 초콜릿이 굳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템퍼링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 몰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템퍼링이 된 초콜릿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응축이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템퍼링이 되어야지만 몰드에서 떨어지는 성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템퍼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온도의 변화에 응축되거나 그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몰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굳어지는 성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몰딩을 하고 나서 속에 채워지는 가나슈라든가 필링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경우에도 그 템퍼링된 초콜릿의 성질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가나슈하고 몰딩된 초콜릿의 성질이 그 템퍼링의 성질을 깨트리기 때문에 몰드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몰딩 초콜릿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는 몰드를 임의적으로 작업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몰딩된 초콜릿과 마감하는 부분에 성질을 좀 똑같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감한 부분의 바닥면에 초콜릿과 첫 번째 한 몰딩 부분에 그 부분이 크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점도가 좀 좋은 초콜릿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요. 몰드가 마감하기 전에는 그 윗면을 살짝 가열을 해서 몰딩된 부분과 마감하는 부분이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지나치게 열을 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있는 가장 큰 단점은 표면에 어떤
완제품의 표면에 크랙이 생기거나 공기구멍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점도가 템퍼링을 했을 때 점도가 지나치게 높은 초콜릿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어느 정도 있는 초콜릿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몰드의 온도와 초콜릿의 템퍼링이 된 상태가 조금 더 이상적인 초콜릿을 사용해야지만 공기방울이 생기거나 아니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작업자가 그 몰드에 세팅할 때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빠르게 바닥에다 쳐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공기구멍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모두 다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다른 유형의 초콜릿보다는 몰드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작업을 신속하게 어떤 두께라든가 온도에 주의해서 작업하는 것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초콜릿은 그 작업장의 온도하고 그 어떤 도구의 온도라든가 가나슈의 온도, 굳히는 온도, 초콜릿을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온도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온도를 좀 준수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거의 베이커리들이 보면 조금 전문화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온도가 실질적으로 딱 지켜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만들어지는 수량이라든가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완제품이 보관되는 온도는 꼭 지켜야지만 일정한 제품이 유지가 되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보관되는 온도의 어떤 편차,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그 보관하는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실온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낮은 냉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관되었을 때에는 제품이 쉽게 변화가 되고 부패되고 산패될 수 있는 아니면 몰드로 만들어진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온도라든가 가공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제품이 보관되는 온도도 반드시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가나슈를 만드는 방법과 가나슈를 만들어지는 봉봉 초콜릿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수업이 어떻게 정확히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쉘을 이용하는 방법, 또 몰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디핑 초콜릿, 프레임을 이용한 그 디핑 초콜릿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퓨레를 이용한 방법, 홍차, 차를 이용해서 가나슈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짤주물을 이용해서 가나슈를 짜서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고요. 비스켓이라든가 아니면 마지펜을 이용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초콜릿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금 말로 설명드렸던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실습 시간에 템퍼링 할 때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초콜릿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한번 제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콜릿과 가나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트리플 위스키, 트리플 쉘을 이용한 초콜릿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는 정확히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